81번 시작합니다. 지문이 길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선택지 먼저 보시고요. 1번 자문자답 형식, 그리고 난해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밝힌다. 다른 견해가 소개된 이런 부분이 어디인가?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일단 뭔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와닿는 이런 것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문자답 형식 이런 것들. 근데 자문자답 형식 같으면 아무래도 좀 물음표가 있는 지점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쭉 훑어보면은 이제 끝에 쪽에 있죠. 마지막 단락. 어째 이런 차별이 생긴 걸까? 이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 그 단락 중간쯤에도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자문자답 형식에 더 충실한 이런 부분은 뒷부분이죠. 끝부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용어의 정의, 다른 견해, 이런 정도가 좀 확인이 좀 수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보면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죠.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보자. 그럼 이거는 하나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제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안 읽어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겠죠. 또 그런 정도에서 보면은 3번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는 부분이 요 첫 단락 중간 뒷부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 보면은 권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해서 끝부분에 그 단락 끝부분에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다른 현상과의 비교, 그래서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이런 부분하고 관련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담배 피우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우리 일상과 좀 동떨어진 아주 어려운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용어를 정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확인되고요. 확인되는 것부터 찾아서 해당이 안 되는 것 이걸 골라내는 건 어쩔 수 없이 확인되는 것을 분명히 체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다음 개요표와 관련된 문제 82번. 글쓰기 전략 가장 적절한 것. 1번부터 그러니까 개요표 내용을 볼 때 서론, 본론, 결론 큰 골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1번이 서론이고, 여기에는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재능 기부의 필요성, 재능 기부의 필요성까지 이걸 서론에 담고, 본론이라 할 수 있는 크게 로마자 2단락, 3단락 여기를 보면은 2단락은 장애 요인이고 3단락은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애 요인, 활성화 방안. 자, 이 부분 좀 시각적으로 잘 파악될 수 있게 박스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1번,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활성화 방안, 이게 본론, 그러니까 3단락에 들어가 있어요, 크게. 근데,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 여기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큰 골격면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답지. 재능 기부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 장애 요인에 맞춘다. 자, 논의의 초점을 장애 요인에 맞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본론 자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 요인은 그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활성화 방안. 자, 이런 정도라면은 일단 크게 양분된 것 중에 한쪽만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도 아무래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더더욱 2번이 부족한 답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3번 재능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의의와 필요성 이건 서론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재능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 그래서 장애 요인 앞부분에 있고 또 활성화 방안은 해결할 방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뒷부분. 그래서 앞뒤를 모두 묶은 서론에서 본론까지를 쭉 묶어간 이런 방법으로 3번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83번 역시 서론 최근 수출 실적 부진 현상 실적 부진 그리고 본론 전체가 경쟁력 실태 분석이에요. 경쟁력 실태 이게 본론의 큰 골격이고 본론의 일단락 가격 경쟁력 요인 가격 경쟁력 2 비가격 경쟁력. 자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의 실태가 어떤가 이걸 따져보는데 실태 분석. 근데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고요. 앞에 82번 문제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82번은 딱히 내용 없이 마지막에 결론이라고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앞에 전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83번에 나온 개요표는 맨 끝에 결론 부분에 분석 결과의 요약 그럼 이거는 본론 내용이 되겠죠. 본론에 대한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그래서 결론에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달리 이와 같은 경우는 결론에 담긴 특히 경쟁력 향상 방안까지 제대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4번 답지의 그 앞부분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 부분이 바로 본론 1단락, 본론 2단락이죠. 그리고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결론에 추가된 이런 내용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에 추가되는 것까지를 온전히 담아낸 것이 4번 선택지가 되죠. 다음 84번 적절치 않은 건 지금 그 개요표 자체에서 직접 적절치 않은 것 이렇게 물었으니까 개요표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여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요표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동위 관계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그러면 이것이 동위 레벨에 놓일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또 양괄호 1, 2 이렇게 나뉜다면 이 부분 또한 동위관계인지 그 안에 동그라미 1, 2 항목 더 하위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동위관계인지 이걸 따져보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포함관계. 그래서 양괄호 1, 2번의 경우는 상위 항목 로마자 번호에 포함될 수 있는가 또 동그라미 1, 2번은 양괄호 번호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점검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제목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이라고 했고 1단락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그럼 로마자 1, 로마자 2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3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4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그래서 이것이 같은 층 위에서 1, 2, 3, 4 이어질 만한가. 다음 1단락 안에서 지금 그 기억 니은 표시된 부분들은 전부 최하 항목들을 달고 있으니까 1단락 안에서 기억 니은을 봅니다.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그러면은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로 풀어가는 방식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세계 문자사와 한글 창제 원리. 그러면 세계화의 개념, 사업의 배경 이걸 이야기하는데 한글의 창제 원리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요 범위에 그 로마자 1번에 종속된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1번부터 잘못된 지점 이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 이와 같은 질문을 그 7급에서 출제한 그런 이유는 이 다각도로 동위 관계인 것과 그 다음에 포함 관계라는 양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다음 85번 넘어갑니다. 자, 보기에 근거해서 적절치 않은 거였는데 보기가 통일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세세한 내용 파악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배경 지시로 준비한 것에 기대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들, 근데 밑줄이 첫 번째 문장은 빼고 두 번째 문장부터 밑줄을 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는 밑줄 치지 않은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이 정도로 보아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제문이라 할 수 있겠죠.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기억, 재밌게 진행하시는 선생님 덕분. 니은,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럼 여기서 졸린 시간에,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 시간에 수학여행 가자라고 하는 건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앞에 졸린 시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졸음을 깨게 관심을 끌어들이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재미있다라는 항목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디귿에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잘한다, 이런 얘기는 내가 수학을 재미있게 느끼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자, 포함되지 않는 것, 통일성이라는 건 포함관계, 이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음 86번.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시 그 포함관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천재라는 말은 18세기에 갑자기 영예로운 칭호가 되었다. 천재는 예술의 창조자이며 예술의 정조는 과학처럼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천재를 핵심으로 제시했는데 예술의 창조자, 창조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죠. 그러면서 비교되죠. 과학을 끌어들여서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 이것으로 또 예술의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의 차이, 원리나 법칙에 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억.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 그럼 예를 들어 과학의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천재가 초점이고, 천재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에 연관되는 건 뭐예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창조라는 측면이죠. 예술의 창조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의 의미로 과학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과학, 그리고 그 대상 자체도 초점이 아닌 게 과학인데, 더 나아가 과학 안에서 더 상술될 만한 이런 내용을 담는 기억은 전체적인 단락의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다. 니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죠. 디귿, 예술가. 그리고 리을, 마침내 사람들은 천재라는 개념으로 예술 창조, 이렇게 해서 천재 또는 예술, 이런 맥락에 관련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것이 기억과의 차이점이죠. 다음 87번은 이어질 내용입니다. 이어질 내용 하면은 앞서 먼저 풀었던 문제들 중에는 그 조간대를 내용으로 한 글이 있었죠. 그 조간대, 물이 드나드는 그 영역. 근데 그 부분을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눴고, 각각의 환경을 말한 다음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 이런 부분이 그 상부에 해당되는 생물, 여기까지만 인용된 이런 글을 읽어봤죠. 그러니까 상, 중, 하를 설명해 놓고 상에 대한 예가 나왔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중에 대한 예, 하에 대한 예, 이게 나올 것이다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어질 내용. 자, 여기서는 앞부분에 조선시대 임꺽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도둑으로 기록하고 있다. 도둑. 둘째 달라.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물론 뒤에 답이 나오겠죠. 그 근거는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명종실록 그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가렴주구.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 및 윤원영과 심통원은 외척의 명문 거적으로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에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임꺽정은 왜 의적으로 그렸을까? 그래서 그 근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둘째 단락을 정리해 볼 수 있죠. 1번, 임꺽정이 의적인지 도적인지 더 철저한 문헌조사가 필요하다. 자, 글 전체 흐름이 일단 기본은 어때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록이 도둑으로 기록하는 데 비해서 소설 임꺽정에서는 의적으로 그렸다. 그러면서 그 이유 이렇게 밝혔으니까 아무래도 뒤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거지. 이 앞뒷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죠. 뒷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홍명희가 임꺽정을 지나치게 미화했던 것이다. 3번, 도둑이든 의적이든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자, 이렇게 1, 2, 3번이 나름 타당할 수도 있어요. 전혀 어긋난 내용을 담은 건 아닙니다. 관련돼 있고요.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의 흐름. 다른 문헌은 모두 도둑으로 기술하는데 홍명희는 임꺽정이라는 소설 속에서 의적으로 그렸다. 근데 이 두 단락의 관계를 보세요. 이게 단순히 나열하듯 양립하는 두 가지를 소개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죠. 앞에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해서 홍명희의 무게를 두고 또 의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 내용의 연장선에서 흐름을 이어받는 그런 정도에서 뒤에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관련이 된다 해도 이어질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4번처럼 가렴주거에 시달리던 백성들 그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어때요? 둘째 단락 출발할 때 왜 의적으로 그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보충할 수 있죠. 작가의 의도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88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 밑줄친 부분은 맨 끝부분인데 앞에 전술된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영역이 되죠. 선택지를 보면은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 한글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학. 또 2번도 한국어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 한국어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학.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야기되는 것이 한글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한글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 문자의 영역인지 아니면은 언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인지 요것의 차이, 요것의 선택지가 모두 일관되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하는 부분이 명확히 파악이 된 셈이고 선택지로 이미 독해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주어진 셈이죠. 앞부분 보겠습니다. 한글 문학 또는 한글 소설이란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삼은 문학, 한글로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소설을 한문소설, 한글소설로 나누는 관점에도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류일까?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문자를 기준에 둔 용어 사용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대로 연결지어 보면은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고 더 나아가 소설 장르만이 아니라 전체 문학이라고 한다면 한글 문학이 아니라 한국어 문학 이렇게 용어를 써주는 것이 옳다. 그런 정도에서 다시 한번 선택지로 가도 어느 정도 그 맥락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 한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이렇게 한글과 한국어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필자가 쓴 맥락과 맞죠. 그리고 2번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 완전히 뒤집어서 말한 이런 형태가 되고 3번은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 이 뒤에서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한국어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학에 속한다 해서 뒷부분이 틀리죠. 4번은 앞부분이 틀리고 이렇게 3, 4번이 앞부분 틀리고 뒷부분 맞고 앞부분 맞고 뒷부분 틀리고 이렇게 반씩 나눈 것에 비해서 1, 2번은 1번은 전체적으로 맞고 2번은 전체적으로 틀린 이런 배열 방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89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항생제 사용의 금지. 세 번째,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다제 내성균이란 말이 나왔네요. 네 번째,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정도면 이제 세균과 인간 그리고 내성 이런 것의 문제. 그래서 이제 항생제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대략적으로 그 인용된 글의 출발은 페니실린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맥을 잡기 위해서 앞단락에 어느 정도는 읽어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들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주기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의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등장했고, 자, 그래서 세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페니실린 그리고 그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 이렇게 여백에다가 순서를 메모해 가면 되죠. 자, 단락 바꿔서 이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세균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약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지면 처음에 듣다가 세균 자체가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세균 이름이 등장하죠. 또 그에 대한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하고 그러면 또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통하다가 그것이 또 내성이 생길 테고 이런 단계. 해서 둘째 단락 마지막에도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을 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 단락에 이를테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타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또 세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그리고 카바페넴 그리고 카바페넴의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제 내성균이라는 용어가 3번에 나왔었죠.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 이것이 바로 뒤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비해서 1번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지나친 일반화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개발하지만 그 더 강력한 박테리아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개발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멸망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지금 이 글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는 지나치게 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전체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4번에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이 또한 지금까지 그 서술해 온 맥락, 즉 인간과 그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그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 방향의 서술이죠. 자, 그렇게 3번을 답할 수 있겠고, 자, 90번은 괄호에 들어갈. 자, 여기는 접속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속어 문제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침표가 나오면 끊어서 다 아래행으로 내려 쓰는 이런 방법으로 줄을 맞춰주고 여기에 들어갈 접속어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그래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수월해지는 것이죠. 큰 골격으로 순접, 역접, 전환 세 가지인데, 자, 순접에서 강조했던 건 뭐였어요? 이것을 좀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열거인지 아니면 시간적인 순서인지 또는 점층인지 인과인지 그걸 나누어서 세세하게 판단해야지 넓게 순접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 문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음
역접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역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접으로 맞세워진 양측면 중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 양쪽에 다 있는지, 앞에 것에 강조점이 있는지, 뒤에 것에 강조점이 있는지, 또 단순히 역접, 앞에 걸 부정하면서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의 그러나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전환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난이도 높은 이런 양상이 역접에 쓰이는 그러나와 전환으로 쓰이는 그런데. 자,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꼼꼼하게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뭐라고 했어요? 서술 대상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했죠. 좀 초점에 두고 앞부분에서 지금 세 군데 괄호 넣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부분부터 읽어보는 게 기본인데 그걸로 파악이 안 되면 바로바로 건너뛰면서 좀 더 쉽게 판단되는 걸 먼저 잡아야지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정답을 찾아내려는 이런 태도는 시간 낭비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니코라는 배뿐입니다. 타이타니코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계를 확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 이하의 내용을 끝에서 일상사라고 정리를 해주죠. 근데 괄호 앞부분에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기대어서 뒤에 선원이 연료를 넣고 기계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일상사라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 2번처럼 그리고라고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 2번 지우면서 3, 4번에 예를 들면으로 답의 선택지 양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세 번째 말하자면 3, 4번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니은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것으로 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괄호 앞부분을 봅니다. 니은 앞부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타이타니코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나 단순히 괄호 뒤에 타이타니코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생뚱맞은 얘기가 되는 이질적인 내용이 오는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괄호 앞부분을 잘 뜯어보세요. 괄호 바로 앞부분. 그러면은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죠. 합리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을 긍정하는 듯한 문체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은 결코 현실적 가정이 아니죠. 아무런 현실이 없다?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긍정 이게 아니라 실제는 부정되는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타이타니코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아무런 현실이 없다를 부정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접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과 그렇지만 3, 4번 두 개의 선택지 중 4번이 맞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지방직 9급 정도 선에 맞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 91번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 여기에는 그 기억 순서대로 볼 때 앞부분에 역사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그럼 이건 뭐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것으로 즉 가령 이를테면 다시 말해
그러면 1번의 즉, 4번의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가장 매끄럽게 통하는 것이고 2번의 가령, 3번의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 정도는 해당되는 예를 들 때 이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감상으로도 좀 가장 어색한 뭐 3번 정도 우선 지우고 뭐 2번도 지워도 좋지만 그 정도에서 두 번째 니은. 자, 니은 앞에는 구체적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니은 뒤에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 요소를 빼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자, 이거는 고구려와 한족의 경우를 예로 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니은 부분이 딱 떨어지게 예시. 그러면은 예시라는 점에서 예시와 성격이 거리가 먼. 그래서 2번, 4번 한편 또는 만약 이런 정도는 적절치 못하죠. 아니면은 만약 정도가 좀 남는다면은 한 편을 지우고 그 다음에 3번에 역시 이것 정도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니은을 제일 먼저 파악했다면 그때는 제일 먼저 요 2, 3번이 지워질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기역과 니은 두 개 정도 정리를 해주면은 답을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뭐 요약 정리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요컨대 또는 결국 이런 정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92번 지방직 7급인데 7급 문제답게 이를테면 그 첫 번째 기억 부분이 의뢰했었다. 영화 음악을 의뢰했었다. 그리고 뒤에 영화를 편집할 때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들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자 그는 그 음악들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다. 그럼 이 부분은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 음악을 의뢰했었다라고 했는데 그 알렉스 노스의 음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뢰는 해놓고 그 다음 임시로 채택했던 것을 사용해 봤는데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그러나 2번에 하지만 이런 정도. 이때 전환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3번에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니은에 들어갈 만한 것 1, 2번에 이미 골라진 경우라고 가정을 해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3번에도 그리고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억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와 그런데 이걸 넣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한다면 1, 2, 3번 세 개가 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어쩌면은 1, 3번이 가능하고 2번이 아닌 것처럼 지워나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그럼 마지막 디귿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자,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 오락물과 결합할 때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흔하다. 그리고 괄호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다. 자, 그럼 이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렇게 볼 때 앞부분에는 클래식이 대중 오락물과 결합할 때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 이렇게 썼어요. 근데 큐브릭 영화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된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는 분명하게 역접이 들어와야겠다. 자, 그런 점에서 1번에 그런데 2번에 그러나 정확하게 그런데와 그러나의 차이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7급 문제답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서도 이 부분 나올 때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경기도 9급, 서울시 9급
구급에서는 국가직에서나 좀 쉽게 나왔던 거지. 괄호 안에 넣어보면서 읽고 매끄러운지 느낌으로 풀어도 되는 이런 정도였지만 경기도나 서울시는 이미 이 차이를 정확히 꼬집어서 질문했었죠. 그 중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한 문장을 주고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그리고 괄호 하나를 주고 1번에 그러나, 2번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를 알고 답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던 거예요. 경기도는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들어가야 될 괄호를 두 군데를 주고 2번 답지에는 그러나, 그런데 이런 순서로 4번 답지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순서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나와 그런데의 쓰임의 차이를 아는가 이걸 딱 꼬집어서 질문한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게 뭐 9급에서도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 7급에서 16년에 와서 제대로 꼬집어 출제한 그런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까지 9급만 남은 셈이죠. 자, 이게 접속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 배열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먼저 문제 풀이 방법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죠.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내용으로 문제 풀기, 형식으로 문제 풀기. 형식으로 문제 풀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접속어, 지시어, 보조사, 보조용언, 보조용언의 연장선에서 뭐 까닭이다 등등등 앞뒤 관계를 딱 명시적으로 관계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100%의 수험생들이 다 내용을 읽고 내용 간의 흐름으로 답을 하는 것은 100%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한국인이면 다. 그러나 실력자라면 목적의식적으로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주어진 자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가에 그러나 삼각형 표시해주고 라에 하지만 표시해줘야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다 부자가 되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 정도 읽어서 어느 게 맨 처음 시작하는 방식일까라고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거는 맨 앞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랬을 때 나와 다를 보면 소유에서 오는 행복, 부자가 되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나가 맨 앞일까? 다가 맨 앞일까? 또 선택지 보니까 나를 맨 앞에 놓은 게 1, 2번, 다를 맨 앞에 놓은 게 3, 4번. 둘 다 그럴듯하네요. 일단 그 정도 읽어보고 그러면 가를 기준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나 앞에 어떤 내용이 와야 그 뒤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일까? 앞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게 좋을까? 이 둘의 관계를 찾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고 또 라에 하지만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요거보다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 여건에 자족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경제적인 건 최소한에서 만족, 그러면서 정신적인 행복을 누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경제적 여건에 주목하는, 그래서 마가 라 앞에 놓이는 이런 순서가 적당하다. 해서 나하고 나 다음에 가 이렇게 잡는 게 더 쉬운 경우라면 이걸 먼저 잡고, 그렇지 않으면 마에서 라로 이어지는 순서를 먼저 잡을 수 있고, 대체로 그 뒷부분이 더 쉬운 건데 마라로 이어진다면 1번 선택지 가보세요. 그러면 라가 앞쪽에 있는데 마는 저 뒤쪽에 있어요. 맥이 안 맞죠? 2번은
마라가 바로 이어졌죠. 마라를 박스로 묶어줍니다. 다음 3번 마라 나란히 이어지고 있죠. 박스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4번은 라하고 마의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이건 안 되지. 그래서 1, 4번을 지우고 마라가 파악된 2번, 3번 두 개 선택지만 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어때요? 2번은 이 마라라는 덩어리보다 앞쪽에 나가를 앞에 놨어요. 그래서 나가를 앞에 먼저 읽고 순서는 나가 먼저 가가 나중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읽고 그 뒤에 마라의 내용으로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울지 3번처럼 마라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면 2번보다 3번이 매끄러운 흐름, 다가 맨 앞에 놓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풀이의 순서고 또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괄호에 넣어야 될 그 내용.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지시어 이러한이 있잖아요. 지시어. 그러니까 바로 앞단락에는 이 기술 진보라 할 만한 내용이 앞에 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번째 박스에서 첫 번째 단락 여기 보면은 가장 주목할 기술적 진보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장 주목할 기술적 진보는 물론 기술 진보라는 말이 또 뒤에 이 아래쪽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둘 사이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은 앞에 단락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인용문의 첫 단락 정도를 보면 첫 단락 바로 뒤에 넣으면 좋을지 둘째 단락 뒤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새로운 내용 끼워 넣기, 새로운 문장 또는 새로운 단락 끼워 넣기 이거 할 때도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일단 구급 수준에서는 뭐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7급이나 그쪽에서 할 때 설명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9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단락 맨 앞에 생명체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그리고 인간 종족은 이런 정도 뭐 단락의 맨 앞에 시작되는 어구만 살펴봤는데 여기만 읽어봐도 다가 맨 앞에 놓이긴 어렵죠. 생명체들은 어떠하다 이건 맨 앞에 놓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이것도 맨 앞에 놓일만 하죠. 그렇게 선택지가 보니까 몽땅 가를 맨 앞에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둘 중에 가가 맨 앞에 놓인 건 선택지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형식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하지만 물론 나의 앞에서 말했듯이 그럼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온 단락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다단락처럼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그래서 발견된 다양한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순서를 가늠하는데 가장 좋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달락에 보면은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경험 또는 기술 이런 용어들이 쭉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기술. 자, 그런 것들을 기반에 두고 앞뒤 순서를 정할 만하다.
둘째 단락 같은 경우를 제일 먼저 주목했다면 둘째 단락,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여기에 보다라는 말이 사용되죠. 이건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것으로 출발했는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감각을 앞에다 놓고 감각보다 경험, 더 지혜롭다.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 있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여기 기술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이론적인 지식들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 이것은 실천적인 지식, 이런 말로 이 이론적 지식이란 말에 대응해서 써볼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앞뒤 순서를 배열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또 다단락에서는 단락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러니 여기서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유용한 쓰임이죠. 유용한 쓰임의 기술. 그리고 나서 그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학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학문. 마치 이 느낌을 주죠. 기술, 어떤 실천적 지식, 유용한 기술, 이런 맥락으로.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 지어 볼 만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글의 큰 흐름,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해서 방금 체크했던 나다의 이 연결고리가 가 단락 끝부분에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면 그게 매끄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 뒤에 나를 붙여보고 가 뒤에 다를 붙여보고, 그런 것으로 가 뒤에 말을 이어가야 라를 이어가야 매끄럽게 흘러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정도에서 3, 4번으로 답이 한정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 라 뒤에 나인가 다인가, 그러면서 방금 요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읽어보면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96번은 딱 봐도 이 지시어, 접속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지방직 7급답게 접속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어구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가,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나.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작품을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자, 그럼 딱 봐도 가와 나는 순서가 나오겠죠. 가는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인데, 나는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작품을 살피다 보면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작품 속에 동물이 등장한다. 아무래도 순서가 요 동물을 담은 그림, 요거 가지고 정할 수가 있겠죠. 다는 종교적 주술적인 성격의 동물은,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읽어본 것으로 보아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그 정도에서 종교적 주술적 성격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거겠죠. 다음 라, 동물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의 위엄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선택지를 보면은 1, 2번이 가로 출발하고 3, 4번이 나로 출발합니다. 그럼 가, 나 어느 게 먼저인가? 나가 먼저가 돼야 인류의 수많은 미술작품 살피다가 그 중에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 이걸 바탕으로 미술에 등장하는 동물 이렇게 가로 이어진다고 봐야죠. 자, 그런 점에서 나가 먼저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3번은 나 다음에 바로 가가 이어지는데 4번은 나가 맨 앞이고 가는 다른 것들 다 나온 뒤에 맨 끝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 순서로 일단 1, 2번만 지우는 정도로 어쨌든 가가 더 앞에 나왔다면 틀리지만 뒤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뒤에 나오든 좀 멀리 떨어져서 뒤에 나오든 이런 건 가능성으로 열어주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3번처럼 나, 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가 뒤에 다를 이어가는 것, 다를 이어가는 것 그렇게 연결해 보고 4번처럼 나 뒤에 바로 다를 이어보는 그래서 다달락은 가 뒤에 이어지는가 나 뒤에 이어지는가 이걸 찾아서 최종적인 정답을 확정합니다. 그게 순서. 다음 97번 여기는 뭐 지시어 형식적 요소들이 노출되어 있죠. 나의 그러므로가 있고 다의 그래서가 있고 라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대충 읽어보면서 어느 게 더 편할까 하는 걸 잡아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나달락의 끝부분에 보면은 저 희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여기서 희시가 나오는데 라달락에 보면은 희시도 말하듯이 그러니까 요 나하고 라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나를 먼저 읽고 바로 뒤에 라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맥을 잡아보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라를 먼저 읽고 그 뒤에 나가 이어지는지를 잡아보는 그런데 대체로 나 다음에 라 이거는 1, 2, 3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인데 라 뒤에 나 거꾸로 이야기하는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에서 라로 이어지는 순서가 더 타당하겠죠. 그런 정도에서 1번은 나와 라 사이에 다가 끼었어요. 이건 참고사항이고 2번은 나라가 이어집니다. 박스 묶어주죠. 3번도 나라를 박스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2번은 나라가 가운데 있으면서 가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가 맨 끝에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인데 3번을 보니까 가와 다가 전체적으로 앞에 놓이고 파악했던 나라가 뒤에 놓이는 이런 순서로 가죠. 이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정답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나의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보다 앞에 가를 놓아보는 방식, 가에서 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2번 방식. 여기 매끄러운지 아닌지만 보면 답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일지 3번일지. 그런 정도로 해서 답을 확정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98번 역시 지금 안쪽 박스 안에 가는 그러나로 연결고리가 나와 있고 라는 그럼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죠. 바로 박스 안에 가나다라만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맨 앞에 첫 단락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첫 단락에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바로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정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지성의 지적 행위가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가달락은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앞에서 나온 내용에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나는 바로 앞에 주어진 첫 단락의 가가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딱 잡아서 그러면은 순서상 가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답지가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제시한 가나다라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보는 정도로 검증하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좀 쉬운 형태예요. 앞에도 힌트가 있고 또 가나다라 뒤에 끝부분에 마무리도 있기 때문에 라와 마지막 단락 이 부분의 연결관계를 호응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힌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죠. 다음 99번 가에서 라를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 역시 가는 물질적 안락의 문제만 따지면 그러면은 물질적 안락이 아닌 다른 것도 이 글 안에 나온 내용이 있을까? 이걸 살펴보면 이거보다 앞에 나올 만한 이런 내용을 찾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 문장 자체를 보면 뒤에 아무리 사업가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물질적 문제만 보면 파산했다 하더라도 여기 가달라 물론 생존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생존 경쟁 이거는 좀 더 앞쪽에 놓이지 않을까? 지금 가달락에서 읽은 것보다는 대체로 앞쪽에 있지 않을까? 좀 더 일반적이다 이런 느낌 들죠? 다는 아주 힌트가 되는 하지만 하고 역접의 접속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바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전제로 해야 그 다음 사업가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지금 나달락에 생존 경쟁이 있었으니까 다보다 앞에 놓일만 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다의 맨 앞에 시작하는 하지만으로 이렇게 역접으로 이어질만 할까? 이걸 나달락 끝부분과 연결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나와 다 두 개를 박스로 묶어줍니다. 그럼 1번 답지도 가운데 나다가 있죠. 2번 답지는 다와 나가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2번은 틀린 거죠. 3번은 나, 다 나란히 나오니까 박스 묶어주고요. 4번 나다가 아니라 다, 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 4번 지우고 1, 3번으로 한정합니다. 그럼 가운데 밝혀진 나다를 가운데 놓고 나머지 가와 라 1번처럼 가를 앞에 라를 뒤쪽에 놓을까? 3번처럼 라를 앞으로 놓고 가를 뒤로 뺄까? 이것만 검증하면 되죠. 자, 라달락 맨 앞에 출발은 미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영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생존 경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해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어들이는 이 글이 뭘 얘기할 것인지를 언급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앞뒤 관계가 아니라 라만 따로 읽어봐도 충분히 앞에 놓을 만한 것, 맨 앞에 놓일 만한 것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지문 독해 문제를 쭉 푼 다음에 질문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좀 어렵게 풀었던 이런 문제들만 골라서 지시문 읽기, 첫 문장 읽기, 모든 글의 첫 문장들만 쭉 읽어보고 또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이렇게 반복해가면 이렇게 앞부분의 구절만 딱 봐도 이게 뭔가 글을 시작하는 느낌인지 중간 부분에 쓰이는 내용인지 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리들이 감각적인 문제풀이를 많이 도와주게 될 겁니다. 자, 100번 더 볼게요.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 맨 앞에 글이 주어집니다. 이게 7급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데 맨 앞에 준 내용이 있어요.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자, 가달락은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그러나 욕은 특수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접속어 표시이죠. 다음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68년 학생운동 이렇게.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그럼 이 특수한 말이라는 게 앞에 언급됐던 욕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돼서 언급된 거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그러나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찾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에 그들이라고 지시어가 쓰였으니까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그럼 앞에는 집회가 나와야 돼요. 집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 문제는 나보다는 가를 기준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의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럼 바로 이 부분에 학생운동이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에서 이야기한 집회라는 것과 관련될 수 있죠. 그래서 다에서 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두고 그 다달락을 읽고 가를 읽어보는
그런 정도에서 기본 맥을 잡아봅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주어진 첫 단락이 있었으니까 욕은 공격성의 표현, 말로 하는 폭력, 그리고 아이들이 욕하는 것,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 자, 그런 내용하고 보면은 그럼 이탈리아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일까? 거기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의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명이었다. 바로 이 구절이 뭐예요? 첫 번째 제시문에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요것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로 이어지고 다 뒤에 가로 이어지는, 그래서 1번, 2번 선택지로 범위가 압축됩니다. 다 가.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 놓고 바로 뒤에 가 뒤에 나로 이어갈까 라로 이어갈까 이것만 연결 지어서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순서 재별 문제 내용으로 문제 푸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끊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